네, 통사한국사의 김태형 강사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합격 축하 먼저 드려야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되게 그 경쟁률도 많이 올라가고요. 지금 그리고 한대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청 애착을 가지고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앞서서 이 통사한국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중요성 위주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제 사진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좀 너무 거만하지 않냐? 제가 겸손하게 지금 처음부터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신부 달라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일단은 2025년도 올해 이제 한대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만난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멘트는 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수강률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 학생들은 한 번 수업을 들었을 때 거의 퇴원생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가고요. 그리고 개강 후에 이제 중간중간에 빠지는 일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1등급은 유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1등급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모두가 1등급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2, 3등급에서도 그러니까 4등급이 1등 되는 건 좀 어려운데 근데 3등급에서도 1등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케어가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국영수가 되게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합니다. 근데 국영수, 과학 이런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은 통사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소개할 거거든요. 그런 게 확실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직전 대비 특강 중인데 한 300명이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성적이 잘 나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뭐 그게 불가능한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 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것만 듣고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것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 특강 같은 경우에는 특강 맛집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들 입소문을 내니까 자꾸 특강만 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특강만 가지고는 1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요도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2024년도랑 2025학년도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한대부 통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진이 좀 자주 바뀝니다. 기간제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땐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평균도 되게 낮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들은 이 통사 쉽네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평균이 높을 경우에는 상위권 싸움이 훨씬 치열한 거예요. 0.1점 막 그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이 딱 봤을 때 낮은 그때보다 평균 높을 때가 훨씬 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잡아버리면은 무조건 1등급, 무조건 100점을 노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사는 공부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위권보다는 상위권이랑 하위권에 많이 포진돼 있어서 평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자, 한 만큼 나오는 건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도 마찬가지죠. 한국사 평균 제일 낮죠. 그 지금도 거의 영어 빼고는 제일 낮습니다. 한국사 평균이. 이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 거죠. 하면은 따라 하면은 무조건 상위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국사입니다. 완전 전략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면은 단위수예요. 결국 지금 통사 한국사 지금 단위수를 보시면은 합해서 7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 보시면은 국어 3이고요. 4인데 통사가 지금 바뀌었죠. 원래 3단위에서 개정교육과정 4단위로 바뀝니다. 일주일에 4번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사는 그대로 3단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사만 해도 국어랑 과학이랑 거의 동일하죠. 통합사에 합치면은 7단입니다. 이게 같은 시간 내에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두 과목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 과목이죠. 7단위를 확보하게 되면은 국영수 싸움이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미끄러졌어요, 만약에. 여기서 커버가 돼요. 내신 총점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과목이고 엄청난 전략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국영수에서 미끄러졌을 때 여기서 커버를 치려면은 그거는 반드시 100점 노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과목이라는 거 어머니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이죠. 근데 이게 2학년 때 안 해요. 1학년 때 한 걸로 감각을 끌어올려가지고 3학년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위수 경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사 때문에 죽을라 그래요. 지금 내일 한국사 시험 직전 대비가 있거든요. 근데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중학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 전날에 외우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조를 좀 보여드릴 텐데 한대국어 통사는 선생님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체크하는 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3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 선생님 전공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겠죠. 교과서보다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출제 교사진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 과목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수업 난이도가 높죠. 교과서에 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시중의 교재로는 시험 대비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게 이거예요. 혼자 공부한다고 놔두시면요. 안 해요. 책 그 한 2주 전부터 펼까 말까예요. 그리고 애들이 좀 보면은 책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도움 받으면은 그만큼 효율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통상국사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서 좀 드리면은 자, 지금 ABC죠. 통합사의 A가 일반사이고 출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리고 통합사의 A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2명이에요. 요거는 나머지는 한 분씩인데 윤리, 지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가 말 그대로 사회과의 모든 과목을 섞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분이 수업하시면 되게 대비가 쉬워져요. 전문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근데 한대부고는 타 학교와 달리 좀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좀 세집니다. 개념 자체가. 그리고 교과서 프린트로 수업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의 어떤 전문성이 반영이 되고 약간 좀 뭐랄까 지식 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린트랑 교과서에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학교 시험에 맞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이제 강사의 경험의 차이겠죠. 수능을 대비해서 응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학년 때 공부를 잘해주시면은 실제 2학년 때 통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3학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감각을 끌어올릴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가장 착각하시는 게 암기 과목이다. 한국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통사는 그게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를 이따가 문제 유형 보시면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서답형은 암기죠. 요건 틀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실까요? 예, 요거 좀 문제 길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하나의 문제에 2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이랬어요. 이게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9번, 10번 중에 하나 맞춘 학생은 없어요. 이게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료 해석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실제 좀 애매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키워드만 보고 암기했다가는 자료 해석하다가 말립니다. 함정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통합사회는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연습이 되게 힘들어요. 시중 문제로는. 그 제가 문제를 다 선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선별된 문제 풀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별된 학교 유형에 맞는 문제를 통해서 감각을 끌어올린 다음에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키워드만 외워가지고는 이 문제는 그냥 함정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 경우는 이제 이거예요. 이게 철학 파트, 윤리 파트예요. 이건 교과서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사상가는 나오지만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이런 문제거든요. 실제 프린트가 아니라 학교 필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따로따로 보충을 또 계속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도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좀 높여가야 돼요. 한 번에 어렵게 설명하면은 아이들이 수능 윤리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도 구조화도 시켜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여기 판서 내용을 갖다가 여기 옮겨 적은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학교 자료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데 요게 일반적인 선지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도 실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 수업 제시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많은데 프린트의 설명만으로는 문제풀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심화를 시켜가지고 수업하는데 제가 이제 뭐 통사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이 이건 뭐 잘 공식적으로는 비밀인데 예, 여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한 강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윤리 수업도 많이 해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나올지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제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은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가능하게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철학 문제죠.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제가 심화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요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TV생입니다. 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2학기 때 경제가 있어요. 이번에 경제 시험 봤고요. 근데 경제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대 보고는 윤리 파트가 어렵습니다. 예, 윤리가. 그게 핵심이에요. 경제는 선생님이 2명이 들어갔는데 한 분은 되게 어렵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분이 쉽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맞춰야겠어요. 쉽게 가르치는 데 맞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윤리는 그게 아니죠. 혼자서 지식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 과시하는 학교 선생님의 그 수업에 저도 그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경험이 좀 많은 강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 파트인데 지리 파트는 요번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요번엔 조금 암기할 게 많아가지고 암기를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거에 따라 좀 갈렸는데 기존의 지리 파트는 문제 난이도가 유형적으로 약간 좀 신유형인 거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형 연습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비슷한 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형을 이렇게 연습을 시키죠. 이러면 당연히 지리 파트는 좀 쉽게 해결되는 편이고요. 지리에서는 암기할 양이 많기 때문에 서답형 비중이 지리가 좀 큰 편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서의 ABC에서 A 파트, 그러니까 B 파트 있죠. B 파트. 윤리 파트에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가 되면 또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2학기 때는 또 A 파트를 어려워하고요. 일반적으로 C, 지리 파트는 무조건 다 맞춘다. 이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통합서의 유형, 반복적인 수업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리가 왜 이렇게 많다 그랬잖아요. 지리 같은 경우에 학교 프린트를 제가 재구성해요. 학교 프린트는 이런 게 안 써 있죠. 근데 학교 프린트를 제가 빈칸으로 다 재구성하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수능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내용으로 좀 화질 좋은 그림을 또 얹어가지고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또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은 학교 프린트의 내용을 제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이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암기 학습에는 도움이 되겠죠. 강제로 외워라 이게 안 되거든요. 반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관련된 테스트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사 한국사 혼자 하면 그냥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안 한다는 거죠. 시간에 치이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계획에 다 짜버리면 통사 한국사 언제 들어가요? 그걸 과학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하루 만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그리고 거기에 제가 직접 밀착해서 케어하는 그런 관리를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연구죠. 관리 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는 한대보고 전용 교재를 당연히 써야 되겠지. 뭐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어떤 시중 교재라든지 일반적인 공통 교재를 써가지고는 대비가 안 됩니다.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프린트에 있는 내용과 교과서를 섞어가지고 제가 단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교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판서라는 거는 구조화 시키는 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판서를 못하는 강사는 구조화를 못 시킵니다. 그냥 PPT 띄워놓고 읽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 머릿속에 구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판서와 핵심적으로 시험 볼 때 가져가야 될 개념을 다시 한번 완벽히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선별된 문제가 중요하죠. 통사는 학교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 기출 같은 거 푸시면 안 되고요. 시중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 맞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중요해요. 그냥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교과서를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100점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흐름 속에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흐름 속에서 암기한다라는 걸 강조한다고 해서 애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판서가 무조건 중요해요. 이 칠판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흐름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판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판서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사진 찍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판서한 내용 까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필기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빈칸이 좀 아주 예쁘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자랑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통사 같은 경우에 교재가 이렇게 학교 교과서랑 프린트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학교 프린트 내용이고요. 수능 특강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죠, 사실은. 그리고 이건 학교 교과서 내용이고요. 자료를 다 섞어가지고 단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교과서랑 프린트 같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통합사회는 과목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판서를 통해 구조화 시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PPT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PPT다, 무조건 판서다 이런 수업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제가 조합을 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써서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한대부고를 수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이 판서가 압도적이어야 돼요. 좀 맞잖아요, 저. 예. 이렇게 한 판에 정리가 돼야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암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내용을 암기했을 때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서 어디에 배치가 되는가를 몸으로 느껴야 돼요. 예, 머리로 느끼고. 그러면 그게 순서상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외우기 전에. 그리고 이걸 또 같이 따라 써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필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는 필기하다 보면은 멀티가 안 되는 학생들은 말을 놓칩니다. 연결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제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게 제가 필기 노트 또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엽게 제공하고 있죠. 이게 미대 출신 써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예. 덕후들이 좀 좋아할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걸 따라 쓰면서 아이들이 좀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랄까 그 아이들이 하도 안 해가지고 한 번 제가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힘들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그랬더니 또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없으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충분히 다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할 거고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간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압도적이어야 돼요. 빈칸. 이 거의 뭐 제 성격이죠. 이게 편집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첨삭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빈칸 많이 뚫려 있으면은 아이들 공부할 때 힘들어요. 추론이 안 되니까. 근데 아이들의 생각을 수업 들은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할 수 있게 여기에 키워드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빈칸이 좀 많이 뚫려 있어도 문맥상 파악하기 좀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 내용 바탕으로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바탕으로. 무조건 통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한국사는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꼼꼼하게 공부하냐. 그게 관건이죠. 노력이 분명히 성적으로 나오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인데 일단 저는 이제 내신 컨텐츠 팀을 제가 따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대부고 전용 파이널 모의고사가 따로 있죠. 그거는 이제 실전 감각을 아이들이 느끼고 시험 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좀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계획 추후 공지라는 건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 조교 중에서 한양대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클리닉 할 때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족한 과목을 대치동 와서 클리닉 해라 그러면 안 와요. 아니 못 오죠. 아니 국영수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공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후 공지인데 지금 장소 섭외 중이거든요. 한양대 앞으로 찾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제 조교들이 한양대 생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가 그냥 학교 끝나고 애들 조금씩만 봐줘도 체크해줘도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누적되면은 공부량이 어때요? 누적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한 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국영수 과외 투자를 하셔야지 요거는 제가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기까지 신경 못 씁니다, 아이들이. 근데 놓칠 수 있나요? 7단인데? 예, 정말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 나갔던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한대보고 진짜 시험지예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똑같죠. 예, 똑같은 여기는 SNT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서 긁어온 게 아니라 한대보고 역대 4년간 모의고사를 시험을 분석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예,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디자인이 비슷하면은 아이들이 좀 쫄아요. 예, 딱 보고 쫄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 시험처럼 집에서 한번 점검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세한 해설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풀고 적중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걸 풀고 아이들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때는 확실히 도움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가장 당황한 게 첫 시험이에요. 딱 보고 아씨 이러거든요. 순간 당황해요. 근데 저랑 같이 수업했을 경우에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지 굉장히 시험 문제가 어려워버리면 쫄거든요. 그다음부터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또 심리적인 케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관리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다음 주에 또 수업 들으러 올 때 그 수업한 내용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 제가 커버하기 위한 10분 통상국사라고 매일매일 학교 기출문제와 함께 제가 복습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 10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씩. 그러면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기출문제 싹 풀어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풀어보라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설까지 해줍니다. 이따 볼 것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한 1일 점검
요거는 제가 이제 질의응답이 좀 빨라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 자체가 이제 좀 느릴 수 있는데 저는 10시 이후에는 칼답입니다. 들고 있어요. 심지어 새벽 5시에도 칼답입니다. 안 자거든요. 근데 원래 안 자요, 저는. 예. 그리고 시간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아이들이 카톡을 통해 질문했다는 건 지금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죽겠다 이거예요. 뭐 별거 아닐지라도 그럼 저는 바로 칼답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감동하는 거죠. 예, 사실 저는 원래 안 자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대신 아침에 질문하면 저는 못 받습니다. 예, 아침에는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강사 전용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아이들 학습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름이랑 저하고는 다 알았죠? 지금 보면은 여기 지각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학생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등원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안 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체크할 수 있어. 들어가서 얘 진짜 왔나. 이분 무섭습니다. 근데 잘 안 보세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아까 10분 통사 한국사 1회차부터 5회차까지의 과제 진행 상황이죠. 네. 이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복습 영상도 제공이 항상 되네요. 이게 이제 1일 과제 영상인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이건 다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복습 영상이긴 한데 이 복습 영상은 보통 학원을 부득이하게 빠졌을 경우에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는요. 이거 아이들이 몇 시까지 봤는지 다 기록이 돼요.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켜놓고 안 들으면 멈춥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들어와서 얘가 다 봤다 그랬는데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얘들아 미안해.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관리가 생명이거든. 자, 그리고 10분 통사 한국사는 제가 매일매일 복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이게 되게 반응이 좋은데 아이들한테 한 번 멈췄더니 이거 난리예요. 이건 해달라고. 도움이 정말 돼요. 실제 이걸 꾸준히 한 학생들은 시험으로 그 결과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이들이 못 모르고 공부를 안 했다가 꾸준히 해보거든요. 1학기 기말 때 성적 다 오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만 하면 돼요. 안 힘들어요. 그게 누적돼가지고 자기의 실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 들었던 내용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개념을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시험지 통해서. 예, 이게 지금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영상이 재생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제가 심화 해설 영상을 선지 하나하나에 다 해설해 줍니다. 그럼 직접 아이들이 따라 쓰면서 복습을 하고요. 제가 아이패드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은 제가 잘했으면 피드백이 없고요. 못했으면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 학습 습관을 만들어가고 매일매일 제 목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싫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이 들어요 또. 지금 이제 내일 마지막 수업입니다. 한 대 보고 그러면 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정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방 친해지고 금방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또 익숙해지는 게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 관리 프로그램이고 요번에 이제 한대보 겨울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 평일 이제 평학기 3월달 개강이랑 시간을 좀 맞물리기 위해서 똑같은 시간표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세팅하시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 미리 공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